너무 따뜻해요. 또 넣어줘요. 씻고 한 번 더 합시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젖은 그의 체온이 제 살결을 타고 스며들 듯 전해졌고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그 따뜻한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손길을 떨쳐낼 수 없었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흔들림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그 습관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흐릿한 빛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다가도 결국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곤 했죠. 그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몸,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없이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늦어. 반찬 괜찮네. 같은 짧은 말 몇 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고 그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만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특별히 연락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한때는 이런 삶이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평범함이 저를 점점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사이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웃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기억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봤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죠.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관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하루 동안 나눈 말이 5마디도 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목이 메는 것처럼 답답해졌고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표정이 없어졌는지, 눈빛이 이렇게 흐릿해졌는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괜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였을까요? 멀리 지나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이 반복되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결국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기쁜 일도 없었고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문득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일상이 오히려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안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늘 갔던 공기가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고 창문을 열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가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 공간을 벗어나야겠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간절한 생각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는 충동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둔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차를 몰고 길을 나서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다가 문득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동안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일부러 찾아간 적이 없었고 굳이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이유 없이, 정말 이유 없이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물을 바라보면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 당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디가 정확히 좋은지 몰랐지만 그냥 바다가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삽교호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바닷바람 특유의 짠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게 펼쳐진 풍경, 어둑해진 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모든 것이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한 발짝씩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도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닭꼬치를 굽는 연기와 어묵 국물의 따뜻한 냄새, 그리고 조개를 굽는 고소한 향까지 섞여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낯선 공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익숙한 공간에만 있었던 탓인지 이렇게 낯선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난간 쪽으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물결이 보였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대충 먹고 나왔지만 여기서 풍기는 냄새들이 자꾸만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조개구이집 쪽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죠. 불빛 아래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잠깐 들러서 간단히 먹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바람만 쐬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그 작은 발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조개구이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그 주변의 풍경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작은 좌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닭꼬치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괜히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냄비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국물 냄새가 따뜻하게 코끝을 감싸왔습니다.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 마시는 사람들, 나무 꼬치를 들고 어묵을 먹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며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크게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이 공간을 살아있는 곳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개구이집 앞에 다가가자 불판 위에서 조개들이 익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껍질이 벌어지며 안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위에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아까 맡았던 것들과는 또 다른, 더 진하고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붉은 불빛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크게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었지만 가게 주변은 따뜻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숯불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사람들의 체온이 섞여서 그 공간만큼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경계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혼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 앞에 서서 한 번 더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가슴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바람 쐬러 나온 하루였을 뿐인데 이곳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조개구이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열기가 몸을 감싸왔고 밖에서 느끼던 서늘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가도 그 온기에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안쪽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붉은 불빛 아래에서 조개가 익어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그 공간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묘하게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카운터 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편안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이곳 사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그냥 손님을 바라보는 느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저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라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이쪽 자리 편하실 거예요 라며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괜히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해주며 가까이 다가왔고 그 거리감이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팔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주 미묘하게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멈추게 되었죠. 추우셨죠? 라는 그의 말이 들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느낌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숯불을 정리하고 조개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끔씩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볼 때면 저는 급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더 의식하게 되었죠.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조금씩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러 들어온 것뿐인데 왜인지 모르게 이곳에서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메뉴판만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혼자 술을 주문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분위기 속에서 술 한 잔을 곁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을 따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잔에 술이 채워지는 모습이 눈앞에서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에 가져갔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끔한 느낌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극이었습니다. 몇 잔을 넘기고 있었을까
그 남자가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손님도 별로 없고 혼자 드시기 좀 그러시면 제가 잠깐 같이 있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하는 건지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네, 괜찮아요 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죠. 그는 제 앞이 아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 그 애매한 간격이 오히려 더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잔에 술을 따라주며 가볍게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근처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의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저으며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오셨어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시간 자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는 그 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 편안함이 아주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갈수록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고 동시에 주변의 감각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팔이 테이블 위로 살짝 움직일 때마다 그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말없이 잔을 건네받는 순간에도 손끝이 스칠 듯 말 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지나가고 나면 괜히 심장이 한 번 더 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냥 술 기운 때문이라고, 오늘 하루가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살짝 기울어지는 몸, 가까워지는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숨결까지.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미묘한 거리감이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라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잔을 채워주기 위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등이 제 손가락 끝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지나간 접촉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퍼져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들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해지면서 방금 느꼈던 감각이 계속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개를 뒤집어주기 위해서였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이 제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어깨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짧은 접촉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으려 했지만 몸이 점점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제 바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잔잔한 떨림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의 내용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 순간의 감각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쉽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눈이 마주친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제 손 위에 살짝 얹혀졌습니다. 이번에는 스치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머무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그저 손 하나, 어깨 하나 스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처음처럼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다가간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가끔씩 저를 바라봤습니다. 길게 보지는 않았지만 짧게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오히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다시 고개를 들면 또 그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술잔을 들고 입에 가져가는 순간에도 그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의식되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아주 미묘하게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 거리감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팔이 제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오가던 말들이 어느 순간 끊기고 대신 서로의 존재만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어 제 잔에 술을 채워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보였고 그 작은 동작들조차 시선을 떼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그의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끝내 시선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눈이 마주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고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러보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가까이 있는 이 순간이 점점 더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공기 속에 그의 체온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숙소 있는데 오늘은 쉬었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기울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더 차가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을 따라 걷는 그 짧은 거리조차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너무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숙소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공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그저 가볍게 닿은 정도였지만 그 접촉 하나만으로도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고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못했고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뒤섞여 있었죠.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도 아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의 감각들이 하나하나 몸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루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우리는 계속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떨림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감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을 겁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눈을 찌르듯 밝았고 그 낯선 공간의 공기가 갑자기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현실로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찍혀 있었고 메시지도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제 모습, 집안에서의 일상,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얼굴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처음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조차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셔야죠? 그의 말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쥐고 있으면서도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만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직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다시 그때의 감각이 떠올랐고 휴대폰을 보면 현실이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걸 덮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에 힘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눈을 마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놀라움보다 먼저 보였던 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조개구이집 사장이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남편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었는데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장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동석이 아니야? 그 말에 사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과 기억 속의 사람이 겹쳐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장사해?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장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 그냥 여기서 지내요. 그 둘의 대화는 아주 평범한 말투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장을 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의 왕복 속에서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랑 얘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말이 무엇인지 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까의 분노와는 다른 더 깊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을 눈앞에서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고 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팔을 붙잡는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이 상황 자체였습니다. 집 가자. 그 말은 짧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듯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남아있던 그의 체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감각이 더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익숙했던 공간이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가 매일 있던 집인데도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갑자기 손에 잡히는 것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쳤냐 너.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이 이어졌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해봐.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변명인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남편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전혀 웃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딴 식으로 나가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물건들, 흐트러진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두 사람. 그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계속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난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사라진 공간, 감정이 끊어진 시간.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삽교에서 만났던 그 남자, 그의 체온, 숨결, 그리고 그날 밤의 감각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를 굳이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걸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개구이 집 앞에 섰을 때, 그날과 똑같은 냄새와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그 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던 그 느낌을 과연 저는 정말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